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한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 문제,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판결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네, 이게 2013-1051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같은 정규직인데 왜 첫 월급이 다를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에 법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보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한 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정부 정책 따라서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아,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네,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 되고 나서 첫 연봉, 초임 연봉을 정하는데 기존에 있던 정규직들이랑 기준이 달랐던 거죠. 기준이 어떻게 달랐나요? 원래는 뭐 공기업 경력 같은 거 있으면 100%다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이 전환된 직원분들한테는 계약직 시절 받던 보수, 그걸 기준으로 연봉 등급을 정하는 새로운 부칙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아, 그 새로운 부칙 조항.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군요. 네. 그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결과적으로 전환된 분들은 자기들 계약직 경력이 초임 연봉에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느낀 거죠. 그렇죠.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개 경쟁으로 채용된 다른 일반직 직원 혹은 뭐 기존 정규직 내에 다른 직렬에서 일반직으로 통합된 직원들 이런 분들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랑 저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냐?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일반직인데 왜 다르게 대우하냐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원이 중요하게 본 개념이 바로 비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비교 집단이요? 네.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가 되려면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동일한. 네. 뭐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할 순 없듯이 애초에 같은 그룹이 아니면 다르게 취급해도 그게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탄에서 법원은 이분들을 같은 비교 집단으로 봤나요? 아니면 다르게 봤나요? 여기가 좀 궁금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왜죠? 같은 정규직인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임용 경로의 차이였어요. 임원 경로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별하게 전환된 이 경로가 일반적인 공개 경쟁 채용이나 뭐 기존 정규직 내에서의 직렬 통합하고는 다르다고 본 거죠. 법원은 이런 임용 경로 구분이 그냥 비정규직 출신을 차별하려고 만든 형식적인 게 아니다. 각기 다른 경로를 적용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규직이 된 경로 자체가 다르니까 초임 연봉 산정 방식이 다른 건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와, 그럼 그 기간제법 위반 주장도 있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이건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주장도 있었는데 그것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죠? 기간제법 8조 1항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 문제의 부칙 조항, 그러니까 초임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된 시점을 본 거예요. 시점. 네, 그 시점은 이분들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환 오해는 기간제 신분이 아니니까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야, 정리가 되네요. 결국 근로기준법상 차별을 볼 때는 단순히 현재 신분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 가능한 집단인가 이걸 먼저 보고 그때 임용 경로 같은 요소가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여러분 회사 내규 보실 때도 혹시 채용 경로별로 좀 다른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이 판결 의미가 더 와닿을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모든 다른 대우가 다 법적인 차별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초임 연봉에 대한 주장은 이렇게 기각됐는데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장기 근속 수당은요? 그건 어떻게 됐는데요? 법원이 보니까 그 논란이 된 부칙 조항은 명시적으로 초임 연봉 산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딱 초임 연봉만. 네. 그런데 장기 근속 수당은 보통
전체 근무 기간을 기초로 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속 연수에 따라 주니까. 네. 근데 이 전체 근무 기간에서 계약직 기간을 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부칙 조항이 거기까진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하. 그래서 계약직 근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따른 장기 근속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와, 이건 또 다른 결과네요. 초임 연봉은 안 되지만 장기 근속 수당 계산할 때는 계약직 경력도 인정해줘라. 그렇죠. 모든 차이가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판결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꽤 명확해 보입니다. 법원이 차별 주장을 다룰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동일성, 특히 조직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는지 같은 배경이나 경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비교할 때 과연 무엇이 본질적인 유사성이고 또 어떤 차이가 합리적인 차이일까 하는 거죠. 그러네요. 조직 내에서든 사회 전체에서든 진정으로 공정한 비교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